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2월이 짧아서 금방금방 가고 있네요. 곧 3월이 오고 또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화면은 GTA 관련된 내용인데요. GTA는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최근에는 뭐 GTA 이런 게임들이 되게 유명한데 GTA는 1부터 지금 5까지 나와 있고 6가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래픽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자 뭐가 중요하냐 GTA 5만 하더라도 CD의 판매량만 해도 3조 5천억 정도의 판매를 이뤄냈는데 GTA 6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좀 붙여서 NFT와 함께 결제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시스템이 붙여질 것 같다는 약간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찌라시는 굉장히 유의미하니까 좋은 것 같고 최근에 프랑스에서 NFT와 크립토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나?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핫했던 부스가 게임 쪽이라고 하네요. 보시면 두 번째는 게리 겐슬러예요. SEC 의장이잖아요. 리플을 두드려 팬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리플 내용은 아시나요? 리플은 5개의 판결이 나왔고 4개가 리플이 승소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곧 SEC와의 전쟁에서 리플이 완벽히 승리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은 유리한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것은 증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보면 코인과 주식에서 대표가 빡빡이인 사람을 믿어야 한다 했는데 게리 겐슬러는 옆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반은 믿을만하고 반은 믿을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데 보면은 비트 이외의 모든 것을 증권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비트가 독주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런 얘기들도 다시 회자가 되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세 번째 보실 자료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S&P 500 미국의 이제 S&P 500 주식 지수인데 아이러니하게 금리를 인상한 시기 때마다 주식이 함께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금리를 인상해서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왜 그러냐면 전보다 사실 이걸 보시죠. 보시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여기가 인상을 했는데 주식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인상을 했다라기보다 인상하고 살짝 인하하고 동결하고 인하했다 인상 이런 시기에서 많이 올랐던 거고 이 구간 2004년에서 7년 사이에는 인상하고 동결하는 구간 동안 올렸던 거고요. 이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또한 보면은 금리를 살짝씩 인상. 그러니까 금리를 얼만큼 인상하냐.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의 근거 자체가 20년도 3월, 4월, 5월에 있었던 무제한 양적 완화와 거의 0%에 육박하는 금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한 유동성 공급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은 22년도로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과 긴축을 했기 때문에 또 주식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라서 지금에 있었던 22년도에 있었던 정책 이전에 있었던 20년도의 정책이 너무나 과도한 주식과 모든 자산 시장에 좋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CPI나 PC도 YOY라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잖아요.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있었던 지금의 이런 정책,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정책의 기조가 과거 20년도에 있었던 정책의 YOY로 봤을 때 너무나 상반되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올랐던 게 너무나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의 가치가 0에 수렴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천장 없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0보다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숏이 그래서 어렵다는 게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롱에서 탄생하고 스타는 숏에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끝이 없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다. 대신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조정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하락도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3일봉을 본 거고 이게 무슨 지표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뭐 리퀴디티 관련된 그러니까 유동성과 관련돼서 비트의 가격 뭐 이런 차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목구름표를 나타낸 차트인 거 보조지표인 것 같고 이것도 일목구름표인 것 같고요. 비트인데 보시면 빨간색 오른쪽으로 빨간색 삼각형이 생기고 아래로 해서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라는 걸 말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황색 2개가 있었고 초록색이 있고 나서 이 초록색 구간을 넘어서면서 불장으로 갔던
오른쪽으로 보내기 좋겠네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초록색 넘어서고 빨간색 이 위에 선을 뚫으면서 올라갔던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현재도 또한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약간 화면이 상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오른쪽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 노란색 구간도 똑같이 나왔고 초록색 이후에 여기서 초록색을 뚫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빨간색 저항을 25,000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빨간색 저항대인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뚫으면서 여기서도 5,500대에서 19년도에 올라가면서 8,000대까지 올라갔다가 8,000달러에서 최종 13,000달러까지 13,000 후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다시 25,000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일목구름표의 최근 상단 구간인 33K, 30K에서 33K 이 부분까지는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48,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Expanding Triangle 이제 확장 추세 채널인데 보시면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이게 여기가 17년 12월 17일의 고점일 거고 여기가 방금 차트에서 알렸지만 19년도에 있었던 6월 27일에 아마 13,880달러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락 추세였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빔이었고 다시 넘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이러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확장되는 채널이었고 위로 뚫는 순간 이제 강한 상승장이 왔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21년 11월 9일에 69,000달러일 거고요. 이게 3월인가 4월에 있었던 48,000달러일 거고 지금 뚫고 나서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와 저희와 다른 점은 여기는 신고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는 신고점은 올해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차트예요. 이게 17년도 7월에 있었던 보정 17년 7월에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 이유는 비트코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그윗 이슈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던 그 때입니다. 이때 반토막이 났었고 여기서 이으면은 19년도 18년 12월의 저점 그리고 20년도 코로나의 저점을 몸통으로 지지한 것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 선을 추세를 확장했을 때 있었던 1월의 저점 12월의 저점인 거죠. 22년 12월의 저점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전전전에서 19년도와 비교를 했잖아요. 이제 왼쪽을 보면 19년도고 지금 오른쪽이 23년도인데 19년도에서 이렇게 저항 추세가 형성이 됐었고 이 조정값이 10%가 조금 넘어요. 10.5%인가 위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25,250에서 떨어진 최근에 22,799까지의 이 조정이 10.1%인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고점부터 보면 따라서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캔들의 그 일봉의 길이가 다를 뿐 X축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Y축 이 가격적인 부분은 조정이 비슷하게 왔다라고 보니 맞고 오늘부터 만약에 반등을 해서 다시 25,250을 넘는다면 34,000까지 금방 갈 거다라는 건데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라 가져왔습니다. RSI 또한 이렇게 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었는데 무슨 말이냐 가격은 올랐는데 약세 지표가 계속 나와서 결국은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조정이 실제로 나왔지만 그 이후를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지표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인 게 1월달 들어서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생겼던 이 RSI의 고점들이 가격은 올라갔으나 약세 지표가 뜨면서 사실 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내포를 하고 있지만 이때처럼 가격이 결국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무효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스레드일 것 같은데 내용이 꽤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2018년 암호화폐에 입문한 이후 이 사람이 샀던 내용입니다. 팔았던 거와 그리고 이때 보면 18년도 이제 6,000달러에서 거의 여기가 어디죠? 10,000달러 좀 되는 부근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기는 들었었고 자기는 여기서 처음에 샀다. 근데 물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물렸고 이후에 다시 샀다. 자기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간 19년도에 다시 샀고 안 팔았대요. 안 팔았고 코로나 빔 때 자기는 샀다. 코로나 때 계속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1년도에 들어서 다 팔았다. 그리고 자기는 23년도 1월이나 22년도 12월 FTX 사태 때 같네요. 그러면 22년 11월 말과 12월 사이에 난 다시 비트를 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저도 제 거를 할 때는 비트만큼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긴 해요. 굉장히 좀 길게 보고 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취향이니까요. 저희 채널에 함께 하시는 김비트님이나 또끼님 같은 경우는 매매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잘하시기도 하니까 그건 취향이에요. 근데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튠 아웃 노이즈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쓰는데 소음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퍼드가 어쩌고 바이낸스가 망할 것 같고 뭐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너의 눈을 믿고 너가 생각한 대로 살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맞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조금 반감을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벌어보는 사람들 곁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잃은 사람들이랑 함께하면은 약간 본인도 잃을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잃는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대부분 몰라요. 모르니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김치 코인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업비트에서 불장에 사면 다 오르죠. 다 오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떻게 뭘 살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고 있는지, 이걸 왜 샀는지, 얘가 뭐 하는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당시에 돈을 가져가기 여기 있다. 뭐 저희도 인플루언서라고 보면 인플루언서이긴 한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인플루언서보다는 근본 없는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많이 홍보성에 치중돼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트위터만 가도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러면서 러그풀 당하고 이러면서 돈 다 잃게 만들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비트 맥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건 거의 비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4번은 버튼을 클릭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롱텀 트레이더라서 몇 년 걸린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되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 특히 CG도 이 말을 했었는데 CG가 최근에 했던 말은 뭐 어디에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오래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야 하고, 혹은 자기의 월급이나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명확히 있어야 이런 게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돈이 관건이다. 큰 선수들은 잘못된 시간에 사고 파는 다른 멍청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여기 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점에 잘 사거나 오랫동안 잘 기다린 사람들은 결국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간에 뒤에 누군가가 들어올 사람이 더 있다. 즉 이 시장에 들어올 돈이 더 남아있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누군가가 더 사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들은 팔 거고, 뭐 그래서 멍청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시장을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함께 짧게 보시도록 하죠. 댓글을 보니까 4시간 차트를 봐달라고 하신 분도 있어서 오늘 4시간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영상 길이가 길다고도 하고 말소리가 작다, 뭐 말이 빠르다, 되게 많은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수용하려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4시간봉 보면은 어제가 좀 중요했어요. 보면 이 파란색 저항선이 최근 고점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던,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죠. 저항으로 이어져 오다가 어제 살짝 뚫나 싶더니 확실히 뚫어서 지금 4시간 상에서는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시간에서의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 지지는 22,600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제가 차트를 그리다 말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폴링 웨지로 그어져서 거의 이 저항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차트로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반등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살짝 보면은 여기서 지지선이 일봉상에서 23,000대에서 지지선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 파란색 선. 따라서 이 위로 계속 올라간다면 장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25,250인데 지속적으로 여기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위에 상단 저항선을 뚫는 패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코인에서는 세 가지네요. 첫 번째, 한 번에 뚫는다. 두 번째, 세 번째에 뚫는다.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째에 뚫는다. 이렇게인데 지금 한 번, 두 번으로 일봉상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4시간 상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르면은 이게 네 번째라면 맞고 떨어졌다가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서 뚫는다던가, 아니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반등할 때 바로 뚫는다든가, 이러한 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에 대한 얘기를 뭐 더 많이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요일 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는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좀 단기적으로는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